여기는 저의 연구실이고요. 연구실이고, 오늘 이제 수치 해석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치 해석 뭐 해서 1주차 해석, 수치 해석 교과목이 이렇게 강의교환이 올라와 있는데, 뭐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저의 이름은 김상철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관 716호 7호관에서 미래관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이런 번호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모바일 컴퓨팅 실험실이라는 실험실을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모바일 컴퓨팅에서 뭘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모바일 컴퓨팅, 요즘에 이제 많이 움직이잖아요. 차도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서 컴퓨팅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주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행동, 또 인간의 행동, 이런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보면 잠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오시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오늘은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연습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이제 40분,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 해서 또 한 번 줌을 개설하는, 그렇게 2번 정도로 1시간 15분 정도에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다가 보면 질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 사이칼로지, 심리학적, 이런 것들도 기계학습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는 머신러닝의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 단계,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관심 있는 연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 자동차에도 이렇게 자꾸 뭔가 푸시가 뜨네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 10대 핵심 부품 밑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 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한 결과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IoT 데이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결성을 증명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좋은 점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최첨단의 리딩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새롭게 뭐
하루 지나면 바뀌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자도 그렇고 연구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항상 따라가보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신러닝 자체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자체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수치 해석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조금 있으면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옛날에 우리가 2, 3년 전에 했던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Applied Numerical Method with MATLAB 이런 교재가 있었죠. 교재가 있는데 이제 이 교재가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중간 단계 이런 중간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PDF로 다시 보여줄 텐데요. 이제 새로운 교재는 이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가 오늘 메인 교재로 삼고 있는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이런 수치 해석. 그래서 수치 해석을 하지 않고 머신러닝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치 해석에 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흡수되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경사하강법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에 있는 오픈법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오픈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 오픈법을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물론 다 교재를 제공하고 있죠. 이 교재 안에서 오픈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을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재가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치 해석이라는 부분들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다시 들어가 보면요. 뭔가 내가 변화시키고 싶다. 전부 보면 전부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야 되겠죠. 이 미분을 왜 할까? 미분한 결과가 뭘까? 신기하게 미분한 결과는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미분한 결과 있죠? 미분한 결과는 모델치, 그러니까 예측치랑 실제치의 마이너스 값, 차이 값이 되는 거죠. 오차값. 그런 아주 아주 기발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분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미분의 결과가 오차값이다. 그러니까 실제값과 그 다음에 해석값, 실제값과 그 다음에 모델링 값의 차이가 오차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타나겠죠. 모델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값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카메라가 한 3개가 있거든요. 화면 3개가 있는데 화이트보드를 비추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잠시 뭔가 세팅이 약간 되어 있어서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요 페이스타임이 있고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는 그 부분이고요. 이 카메라는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하려고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 화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이트보드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보면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있고 데이터 셋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1,1 이래서 2001년도에 한 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이렇게.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건 발생했다. 2003년도에는 3건이 발생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또는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는 어떤 연도겠죠? 연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횟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뭐 태풍 우리나라에 태풍 자주 오죠? 네. 가장 큰 태풍이 언제 왔느냐? 뭐 2001년도에는 한 번, 2002년 2번, 3번 이렇게 횟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또는 데이터셋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 부분들이 1차원이 아니라 이게 2001년, 2002년 이렇게 내려가죠. 그게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X, Y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평면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런 X, Y의 결과값 G까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그러고요. 왜? 여기 보면 2001년도에 한 번이죠. 한 번. 2002년도에 2번, 2003년도에 3번 이렇게 해서 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질문과 답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얼굴을 붙여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과 답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죠. 2004년도에는 몇 번 올 것이냐? 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번 올 것이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4번 올 것이다 라고 태풍이 4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측을 컴퓨터는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 예, 컴퓨터도 그렇게 예측할 것이냐?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Y = AX. 자, 이것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자, 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 그 다음에 모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 모델은 모델. 실제는 2004년도라는 것에 대해서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004년도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Y = AX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1, 2, 3 이렇게 보죠.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X가 3일 때 Y가 3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쌍이 들어가겠죠. 1,1일 때 2,2일 때 3,3일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일 때 2,2일 때 3,3일 때 자, 그래서 이 점이 3개가 생긴다는 거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 해답이 있는. 그래서 해답이 여기 있다. 여기에 1, 2, 3. 질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 여기 해답입니다. 해답. 답.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두 개의 죄송합니다. 두 개의 점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자, 두 개의 점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배웠던 두 개의 점이 있다면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냐? Y = AX. 그래서 A가 여기 보죠. 그래서 여기 A는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치 해석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머신러닝의 기본이죠. 그래서 Y = X라는 것으로 모델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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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바로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2004, 4일 때는 얼마냐? 그래서 x가 4일 때는 y가 4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답이라 그러고 모델값이라 그럽니다. 모델값. 자, 그래서 이 모델값과 이제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4.5회가 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태풍의 헬스지만 뭐 반틈은 약간 약했다. 그래서 4.5회 정도다. 이렇게 해서 실제 값과 그 다음에 모델링 값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값이라고 그러고 실제 값. 그 다음에 이건 모델링 값이죠. 그래서 실제 값과 모델링 값을 빼면 4.5에서 4. 그래서 0.5 정도의 오차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근사치의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 해석이나 머신러닝이나 머신러닝은 나중에 가면 확률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확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과 머신러닝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 이 수치 해석에서 이제 기반하고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면요. 코딩은 됩니다. 네. 코딩이 막바로 되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머신러닝에서 이제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텐스플로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심층학습,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행렬로 이제 바꿔지는데, 그 행렬, 우리도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행렬을 들어가게 되면 딥러닝이 되고 그 딥러닝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텐서플로우를 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입력, 출력, 이렇게 행렬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뭐하냐, 그런 것들 자동으로 해주는 케라스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그 코딩도 다뤄보고 그 코딩이 이렇게 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케라스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API 함수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입력값이 2개냐? 지금 1개죠? 네, 여기 하나죠? 나중에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 하면요. 보면 키와 몸무게. 그죠? 사람은 키도 있고 몸무게가 있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BMI 결과. 키와 몸무게와 BMI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키와 BMI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겠죠? 키가 큰 사람은 BMI가 어떨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몸무게랑 BMI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씩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무게랑 키랑 그 다음에 BMI.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요, BMI가 어떨까요? 네, 체질량 지수가 높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라 그러는데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다루고, 수치 해석에 다룬 그 결과를 우리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고, 학습한 결과를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돌려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볼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때까지 다루었던 뭐 API 함수, 아담스 옵티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거의 뭐 다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RNN 있죠? RNN 뭐 파라미터 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다 나타납니다. 컨피던스 맵이라 그러죠. 그런 결과값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왜 분류를 사용해야 되느냐, 또는 왜 회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회귀라는 것은 결과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값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는 것은 결과값이 딱 두 개예요. 예를 들면 곤충의 암컷, 수컷 두 가지밖에 없죠. 모든 예를 들면 어떤 그 곤충이 있다. 예, 사막이다. 사막이라면 개체는 N 개수는 많이 있겠죠. 1부터 100까지. 그렇지만 그 결과값은 어때요? 항상 암컷 아니면 수컷이겠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면 뭐 발이 몇 개냐 이런 걸 보면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마귀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이거 두 가지를 판별한다면 우리가 딱 두 가지의 클래스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머신러닝의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기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살펴보는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텐스플로우라는 구글에서 만들었겠죠. 이 텐스플로우를 통해서 딥마인드를 우리가 구현했고, 그 다음에 알파고도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지금 그 알파고 2015-16년도에 알파고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새롭게 이렇게 부합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 두 차례 정도 많은 점핑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쉽지 않았던 것은 계산량이 많았다. 계산량이 많아서 원하는 계산량을 우리가 어떤 타임 리미트 안에 결과값을 봐야 되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아주 칩들이 발달이 되어서 빠르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해서 지금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다 사용됩니다. 이제는 경제에도 사용되고요. 철학에도 사용되고요. 심지어 정치에도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요. 여러분들이 음악에도 사용될 수 있고 미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으로서 이제 잘 다뤄볼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머신러닝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추상화된 API 함수를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화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모델링이라. 자, 구체화라는 것은 뭐가 기본되어야 된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와 같이 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하게 되면 그 어려운 부분도 쉽게 우리가 해서 잘 넘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차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룰 텐데 이 오차함수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차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조금 참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오늘은 연습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과 조금 다르게 저도 세팅이 되어서 조금 그랬었는데 다시 바꿨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줌 40분 이제 10분 남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줌이 40분 수업하고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Q&A 시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떤 내용들이 다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차함수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싶고요. 1차원이라고 했었죠. 아까. 입력값이 하나, 입력값이 두 개면요. 입력값이 하나일 때도 뭐가 있었죠? 네, 모델값이 있었죠. 모델값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y축을 에러값. 에러값을 넣게 되면
이 모델일 때, 그죠? 네. 오차. 요 값일 때 오차. 이 값일 때 오차. 그런 값들이 나타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모델 값이 5가 있을 때, 여기는 5.5다. 그러면 또, X축은 4. 4일 때 오차는 얼마예요? 0.5. 5일 때는 오차가 얼마예요? 여기서 보면 0.5. 6일 때는 오차가 얼마예요? 1. 자, 오차 값이 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선으로 쭉 연결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2차원 포물선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차로 하지 않고 2차로 이렇게 2차가 보이시나?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했던 것이 1차였죠. 근데 요렇게 확대를 해보면 내가 몸무게가 있었고 키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BMI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측했을 때 그 예측 값이 있는데 요것을 예측 값이라고 해도 되고 죄송합니다. 이걸 또 오차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오차를 찍게 되면 요렇게 했을 때 오차 값은 요거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요. 9가 됩니다. 9. 자, 그래서 뿔 또는 9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자, 그런 형태의 이제 3차원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시각화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이 있을 때, Y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G축이 있을 때, 이 3차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 과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우리가 또 수치 해석 시간에 같이 다뤄볼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면 텐서플로우는 이제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1분반이고요. 이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시부터 1시 15분까지죠. 오늘은 이제 12시부터 시작해서 잠시 제가 앞부분에 약간 놓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었죠.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럼 수요일 날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교재로도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이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를 이제 이북으로 이제 이북도 있고 여기에 이제 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북과 책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는 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교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델링에 사용하는 이 교재. 옛날 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경사광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사광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오픈법이 여기에 있다. 경사광법은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경사광법 사용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경사광법을 그냥 사용해 버리는데 사용하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사광법을 우리가 해보자 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챕터 1번에서 머신러닝의 준비, 그 다음에 파이썬 기본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처음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주
또는 3주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파이썬을 우리가 실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통해서 네, 파이참을 통해서 네, 지금 현재 그 조금 네, 네, 파이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건데 이 파이참을 설치하는 이 과정들도 여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3주 정도의 우리가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이 3주 정도 안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머신러닝의 준비, 파이썬 기본,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머신러닝에 필요한 수학의 기본, 그 다음에 지도학습, 챕터 5장부터 지도학습이 들어가죠. 네. 챕터 6장에 지도학습, 예, 지도학습엔 두 가지가 큰 게 있다고 그랬죠. 회기, 그 다음에 분류,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회기는 뭐라고 했죠? 값이 예,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회기. 여기 지금 나타난 게 바로 회기 기법이죠. 네, 회기 기법.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비디오를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얘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쭉 갈 수 있겠죠. 네, 갈 수 있으니까 무한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1번,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속되어서 쭉 무한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기의 분류, 회기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분류, 분류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이 교재를 통해서 나타날 건데 이 분류는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몸무게를 가지고 네,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여기 몸무게는요 암컷이 0.8g 미만이면 모두 암컷이에요. 어떤 곤충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곤충이 있는데 1.2g 이상이면 수컷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그러면 0.8에서 1.2 사이에는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것을 우리가 퀘셔닝이죠. 예, 퀘셔닝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률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에서 1.2 사이에 있는 곤충의 75%는 암컷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참 상식적이죠. 예측할 때 내일 비올 확률이 75%다. 그죠? 내일 비올 확률이 75%다. 이 곤충에 의하면 0.8g에서 1.2g 사이에 곤충 75%는 암컷이다.